세리는 병실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 차 프로덕션 대표실에서 해외 투자 자료를 넘기던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큰 소리쳤고 잘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몸이 한번 무너지자 남은 것은 병원복과 수액뿐이었다. 문이 열리고 영주가 들어왔다. 세리는 영주를 보자 눈썹부터 찌푸렸다. 언니가 여긴 왜 와? 영주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왔다. 몸은 좀 어때? 안 죽어. 누가 죽는데? 언니 표정이 꼭 문병이 아니라 임종 보러 온 사람 같아서. 영주는 세리를 노려봤지만 예전처럼 받아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세리를 불편하게 했다. 왜 그래? 뭘? 언니답지 않게. 영주는 손에 들고 온 보온병을 열었다. 죽 끓여왔어. 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바라봤다. 언니가 내가 죽에 독이라도 넣었겠니? 그게 아니라. 세리는 영주의 얼굴을 살폈다. 갑자기 왜 이래? 이젠 남편도 없는데. 영주의 손이 멈췄다. 세리는 말을 이어갔다. 민기 씨 두고 싸울 일도 끝났잖아. 영주는 죽그릇을 세리 앞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하는 말이야. 뭔데? 영주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말을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하지만 세리 앞에 앉자 모든 문장이 우스워졌다. 20년 넘게 미워한 여자였다. 남편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고 자기 아이들의 아버지를 빼앗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기가 죽고 난 뒤에도 두 사람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 때문에 더 깊게 엮였다. 영주가 입을 열었다. 나랑 같이 살자. 세리의 숟가락이 멈췄다. 뭐? 태어나면. 영주는 세리와 눈을 마주쳤다. 나랑 같이 살자. 그럼. 세리는 영주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 웃었다. 언니 지금 약 잘못 먹었어. 나 멀쩡해. 내가 안 멀쩡한 건가? 나도 말하면서 이상한 거 알아. 이상한 정도가 아니지. 세리는 침대에 몸을 기대며 영주를 바라봤다. 평생 나만 보면 나가라던 사람이 이제 같이 살자고. 너 혼자 있으면 또 쓰러질 것 같으니까. 사빈 씨 있어. 영주의 눈빛이 움직였다. 사빈 씨가 왜 내 집에 있어? 세리가 피식 웃었다. 거봐. 언니가 나랑 같이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감시하고 싶은 거잖아. 나 세리. 솔직히 말해. 영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진이도 바쁘고 너 혼자 있고. 그래서 나도 혼자고. 세리의 웃음이 사라졌다. 영주는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승현이는 자기 가족이 있고 승우는 정원 씨 문제로 정신없어. 언니 외로워? 아니. 외롭네. 아니라니까. 세리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둘 다 참 웃긴다. 영주는 눈을 들었다. 뭐가? 남자 하나 갖고 그렇게 죽도록 싸웠는데. 세리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 남자 없어지고 나니까 서로 챙기고 있잖아. 영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리가 낮게 말했다. 과거야. 다 지난 일이야. 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언니는 못해? 난 아직 못해. 영주는 솔직하게 말했다. 민기 씨 생각하면 지금도 화나? 나도. 너한테도 화나? 알아. 그런데 영주는 세리를 바라봤다. 내가 아프니까 화낼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싫더라. 세리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언니 나 좋아하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같이 살자며. 싫으면 말고. 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병실 밖에는 사빈이 서 있었다. 그는 영주의 마지막 말을 듣고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잠시 후 영주가 나오자 사빈이 그녀 앞을 막았다. 정말 같이 살 생각입니까? 영주가 놀랐다. 들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주는 가방끈을 고쳐 잡았다. 세리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사빈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저는 영주 씨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영주가 그를 바라봤다. 왜요? 평생 미워했다고 하면서. 미워한 거 맞아요. 그런데 같이 살겠다. 미워한다고 죽으라고 놔둬요. 사빈은 입을 다물었다. 영주가 물었다. 사빈 씨는 왜 그렇게 싫어요? 싫다고 한 적 없습니다. 얼굴이 싫은 얼굴인데. 사빈은 병실 문을 바라봤다.
세리 씨가 이제 자기 삶을 살았으면 해서요. 영주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 삶에 사빈 씨가 있고 싶고. 사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주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럼 더 잘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데려가기 전에. 사빈의 얼굴이 굳었다. 영주는 그 반응을 보고 돌아섰다. 세리는 병실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가 다시 얼굴을 굳혔다. 마음 한쪽에는 진이가 걸려 있었다. 세리가 쓰러진 뒤에도 진이는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다. 필요한 물건만 보내고 전화도 짧게 했다. 세리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자신이 또 딸의 삶에 끼어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진이는 출판사 회의실에서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은 거의 완성 단계였다. 임중빈은 최종 원고를 넘겨보며 말했다. 마지막 그림이 바뀌었네요. 네. 기존에는 아이와 엄마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진이는 그것을 지웠다. 대신 서로 등을 보이고 걷던 두 사람이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그림을 그렸다. 중빈이 물었다. 화해입니까? 아니요. 그럼 같이 가는 거요. 진이는 그림을 바라봤다. 용서했다고 꼭 예전처럼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중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때 직원이 진이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나진이 작가님, 또 전화 왔어요. 진이는 화면을 확인했다. 도희였다. 진이는 받지 않았다. 중빈이 물었다. 받지 그래요. 받을 말 없어요. 계속 전화하는 이유는요?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는 학폭 논란이 다시 커지자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진이가 먼저 자신을 따돌렸고 어린 시절 자신도 심리적으로 불안했다는 주장이었다. 공모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시 양쪽의 잘못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진이는 기사를 다시 떠올렸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녀가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가 가해자면서. 중빈은 진이를 바라봤다. 화납니까? 안 나게 생겼어요? 그럼 직접 말하세요. 또 싸우라고요? 아니요. 중빈은 원고를 진이에게 돌려줬다.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있으니까 그림까지 거칠어지잖아요. 진이는 마지막 페이지를 바라봤다. 중빈의 말이 맞았다. 그때 도희가 출판사로 직접 들어왔다. 직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도희는 곧장 중빈의 사무실까지 찾아왔다. 아버님. 중빈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아버님입니까? 도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다.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진이는 어이없는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다. 중빈이 낮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 저 공모전에서도 쫓겨나고 전시도 다 취소되게 생겼어요. 본인이 만든 결과 아닌가? 저도 피해자였어요.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희가 그녀를 바라봤다. 너는 빠져. 진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내 얘기로 피해자 행세하면서 내가 빠져? 내가 나를 먼저 자극했잖아. 언제? 학교 때부터.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도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진이는 한 걸음 다가갔다. 내 그림에 물 부은 것도 너.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학폭 가해자라고 거짓말한 것도 너. 그건 내 전시 막은 것도 너. 진이는 도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데 이제 내가 피해자야? 도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너는 평생 날 무시했어. 그게 내가 나한테 한 짓하고 같아? 도희는 중빈을 돌아봤다. 아버님. 진이가 헛웃음을 흘렸다. 왜 자꾸 남들 뒤로 숨어? 도희가 진이에게 다가왔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했어. 아니. 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한 짓 때문에 망한 거야. 도희의 손이 올라가려는 순간 성경이 들어왔다. 성경은 도희가 들고 있던 핸드백에 팔을 스쳤다. 좀 조심 좀 해. 도희가 놀라 돌아봤다. 성경은 팔을 문지르며 소리쳤다. 어떻게 내 앞에서 핸드백을 휘둘러? 죄송해요. 사람 있는 것도 안 보여. 도희는 억울한 얼굴로 중빈을 바라봤다. 저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했다. 누가 일부러 했대? 다들 제가 뭘 하면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잖아요. 진이는 도희를 바라보다 말없이 방을 나갔다. 도희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중빈이 막았다.
오늘은 돌아가요. 아버님. 그 호칭도 그만하고.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성경은 그런 도희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부터 해. 사과하면 다 돌아와요? 돌아오라고 하는 사과가 아니지. 도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진이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지우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희 씨 왔죠? 진이는 그를 돌아봤다. 본부장님이 보냈어요? 아닙니다. 두 사람 다시 만난다면서요.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래요? 도희 씨가요. 지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도희는 상담 치료를 받겠다는 조건으로 지우와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지우는 연애를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도희에게는 달랐다. 진이가 말했다. 도희 씨한테 잘해주세요.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심입니까? 왜요? 저하고 도희가 잘 되면 좋은 사람처럼 안 보여서요. 진이는 피식 웃었다. 본부장님하고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정말 아무 상관 없습니까?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도희를 만났다. 도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식당에 앉아 있었다. 오늘 진이 만났어. 지우의 손이 멈췄다. 또 찾아갔어? 중빈 아버님 만나러 간 거야. 그분한테 왜? 도움받으려고. 지우는 도희를 바라봤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당분간 진이 씨 근처에 가지 말라고. 도희의 표정이 굳었다. 왜 자꾸 진이 편만 들어? 편 문제가 아니야. 그럼 나도 힘들다는 건 왜 안 봐? 보고 있어. 거짓말. 도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진이부터 걱정하잖아. 지우는 이마를 눌렀다. 도희야. 왜? 나도 노력하고 있어. 뭘? 너를 다시 믿으려고. 도희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지우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그런데 이런 너와 어떻게 박자를 맞추면서 사나? 도희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하루는 잘못했다고 하고. 지우는 도희를 바라봤다. 다음 날이면 또 남 탓을 해. 내가 언제? 오늘도 그랬잖아. 나도 억울하니까. 그게 문제야. 도희의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지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도희는 그 침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도희야. 진이 때문에 나한테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진이 씨 끌어들이지 마. 또. 도희는 눈물을 닦았다. 또 그 여자 이름 나오면 화부터 내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희가 낮게 물었다. 우리 다시 해보는 거 아니었어? 지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다시 알아보려고 한 거야. 그게 그거잖아. 아니. 지우의 대답은 짧았다. 나는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뜻 아니었어. 도희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 시각 병원에서 퇴원을 준비하던 세리는 진이가 찾아오지 않자 결국 먼저 전화했다. 진이는 한참 뒤 전화를 받았다. 왜? 세리는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내일 퇴원이야. 축하해. 그게 끝이야? 뭘 더 말해. 마중 안 와? 진이는 눈을 감았다. 회사 가야 해. 세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보다 회사가 중요해. 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래. 알았어. 너 바쁜 사람이지. 또 왜 그래? 내가 뭐. 또 나한테 삐졌잖아. 엄마가 딸한테 서운할 수도 있지. 진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세리가 말을 이어갔다. 다른 엄마들은 딸이 죽도 끓여주고. 진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엄마. 나는 혼자 병원에 있는데. 사빈 씨 매일 갔잖아. 그 사람이 딸이야? 진이는 참았던 화가 올라왔다. 어리광도 정도가 있는 거야. 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진이는 멈추지 않았다.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분풀이를 해. 분풀이? 엄마 외로운 걸 왜 나한테 화내? 세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딸한테 서운하다는 게 어리광이야? 서운한 거하고 죄책감 주는 건 달라. 내가 언제 죄책감 줬어? 방금. 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안 가면 엄마 혼자라는 식으로 말했잖아.
세리는 눈물을 참았다. 됐어. 또 끊으려고. 말해봤자 내가 다 잘못이지. 진이가 눈을 감았다. 엄마는 왜 항상 마지막에 그렇게 말해? 그럼 뭘 어떻게 말해? 그냥 보고 싶었다고 하면 되잖아. 세리가 멈췄다. 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왜 꼭 나를 나쁜 딸로 만들어야 엄마 마음을 말해? 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통화가 끝났다. 세리는 침대에 앉아 울었다. 잠시 후 사빈이 들어왔다. 또 싸웠습니까? 세리가 눈물을 닦았다. 진이가 내가 나이 먹고 어리광 부린대요. 사빈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빈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너무해.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세요. 내가 엄마인데. 엄마는 보고 싶으면 안 됩니까? 세리는 입을 다물었다. 사빈은 짐을 정리했다. 영주 씨 제안 받아들일 겁니까? 같이 살자는 거요? 네. 세리는 헛웃음을 지었다. 미쳤어요? 조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싫어요. 왜요? 평생 원수였던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살아? 사빈은 담담하게 말했다. 과거라면서요. 세리의 손이 멈췄다. 뭐요? 다 지난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리는 영주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과거야. 다 지난 일이야. 사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입으로는 지나갔다고 하면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건 세리 씨 아닙니까? 사빈 씨는 누구 편이에요? 오늘은 영주 씨 편입니다. 왜? 같이 살자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니까요. 세리는 가방을 닫았다. 나는 안 가. 그러나 다음날 병원 로비에는 영주가 와 있었다. 세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자 영주가 가방을 받아들었다. 내놔. 뭘? 짐. 세리가 가방을 뒤로 감췄다. 사빈 씨 올 거야. 영주가 비웃었다. 사빈 씨는 공연 갔어. 언니가 어떻게 알아?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세리의 눈이 커졌다. 왜? 내가 나랑 가야 하니까. 싫어. 영주는 세리의 손목을 잡았다. 한 달만 살아. 왜 하필 나랑? 나도 모르겠어. 영주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냥 내가 혼자 있는 게 싫어. 세리가 영주를 바라보았다. 영주는 눈을 피했다. 그리고 또 뭐? 승우랑 승현이도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마음 편할 거래. 누가? 내가 그렇게 정했어. 세리는 기가 막힌 듯 웃었다. 언니 정말 제멋대로다. 싫으면 건강해지든가. 영주는 세리의 가방을 빼앗아 들었다. 그때 진이가 병원으로 뛰어들어왔다. 세리의 얼굴이 환해졌다가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굳었다. 회사 간다며. 진이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잠깐 왔어. 왜? 엄마 보고 싶어서.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이는 일부러 무심한 얼굴로 말했다. 그 말 듣고 싶었다며. 세리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됐어. 하나도 안 반가워. 영주가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둘이 똑같아. 진이가 세리의 가방을 들려하자 영주가 막았다. 내가 가져갈 거야. 어디로요? 세리가 대답했다. 언니가 자기 집에 잡아가겠대. 진이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영주 아줌마 집에서 살게. 영주가 말했다. 잠깐. 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웃었다. 세리가 인상을 썼다. 왜 웃어? 두 분 많이 친해졌네요. 영주와 세리가 동시에 말했다. 아니야. 진이는 더 크게 웃었다. 그러나 병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진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임중빈이었다. 진이가 전화를 받았다. 네, 대표님. 중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다급했다. 진희 씨, 지금 회사로 올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도혜 씨가 기자들을 불렀어요. 진희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중빈은 잠시 망설였다. 학폭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겠답니다. 또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겠죠. 그게 아닙니다. 진희가 걸음을 멈췄다. 중빈은 낮게 말했다. 나진희 씨가 과거에 먼저 도희 씨를 괴롭혔다는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겠답니다. 진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한편 기자들 앞에 앉은 도희는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우가 다급하게 회견장으로 들어왔다. 도희, 뭐 하는 거야? 도희는 지우를 바라봤다. 나도 이제 내 이야기 해야지. 그 자료 어디서 났어? 도희는 웃었다. 아빠가 줬어.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도상구 회장님이? 도희는 기자들을 바라봤다. 나진희 씨는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들이 녹음을 시작했다.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나진희 씨였습니다. 지우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 도희는 손을 뿌리쳤다. 왜? 그 자료 조작된 걸 수도 있어. 아빠가 왜 나한테 거짓말해? 지우의 표정이 굳었다. 도희는 USB를 기자에게 건넸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진이가 들어왔다. 도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이는 기자들 사이를 지나 도희 앞에 섰다. 또 시작이네. 도희가 일어섰다. 이번엔 내가 도망갈 차례야. 진이는 USB를 바라봤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해. 도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진이는 도희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자기가 가해자면서. 도희가 말했다. 영상 보고도 그 말할 수 있을까? 기자가 USB 파일을 실행했다. 오래된 학교 미술실 영상이 재생됐다. 어린 진이와 어린 도희가 화면에 나타났다. 영상 속 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도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음성은 없었다. 잠시 후 진이가 자리를 떠났고 도희는 울기 시작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다. 진이는 화면을 보며 얼굴을 굳혔다. 이게 뭐야? 도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내가 기억 못하는 진실. 하지만 지우는 영상을 유심히 바라봤다. 화면 한쪽 시계가 이상했다. 과거 학교에서 확보했던 원본 영상의 시간과 달랐다. 지우가 노트북을 당겨왔다. 잠깐. 도희가 그를 바라봤다. 왜? 지우는 영상을 멈추고 파일 정보를 확인했다. 최종 수정 날짜. 2026년 8월 9일.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도희? 뭐? 지우가 USB를 들어보였다. 이 영상 어제 수정됐어. 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원본 아니야. 기자들의 시선이 도희에게 향했다. 도희는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도상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진이는 아무 말 없이 도희를 바라봤다. 도희는 다시 전화했다.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